안녕하세요. 무스 용큐입니다. 인터넷 하시면서 무서운 경험담이나 괴담 같은 게시물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제가 본 인터넷 경험담 중 가장 소름 돋았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 사람 사는 곳 이야기니 저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국내 인기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습니다.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 없던 글쓴이 B씨는 생전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하고 불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자기 방을 나왔는데 그의 누나가 엄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누나도 지난밤 가위에 눌려 아직 무서움이 가시지 않았고, 더 소름 돋는 건 지난밤 비슷한 시간대에 부모님도 가위에 눌리는 현상을 겪은 겁니다. 생전 처음 가위 눌린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온 가족이 같은 시간에 가위에 눌렸다고 하니 얼마나 털이 쭈뼛 솟는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겁먹은 B씨는 그날 밤 잠들기 너무 무서웠고 전등을 켜놓고 잘 거라며 그날은 제발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며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합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중 범상치 않은 게시물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 글의 게시자 K씨는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경험한 듯 가족이 전부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 재해가 생긴다면 그 집에서 당장 떠나야 한다는 경고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가족이 전부 가위에 눌리는 현상은 집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새로 사온 물건이나 중고품을 포함해 최근에 집 안으로 들인 모든 물건을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말고 꼭 태워서 버리라고 합니다. B씨는 자기 누나가 최근에 임모 가발을 사왔었는데 그것이 문제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K씨는 문제의 발단이 그 가발이라며 얼른 그걸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모 가발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모두 주워 모아서 같이 태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머리카락을 절대로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장갑을 사용한 뒤 그 장갑도 태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그 가발을 찾아 태워버리려 했지만 집안에 있던 게 감쪽같이 없어졌다면서 무서움을 호소합니다. 그 뒤 테마사 역할을 하던 K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K씨는 어릴 적 부산으로 이사하고 일이 꼬였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한 후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을 때 안방에서 잠을 잤는데 귀신 얼굴이 자기 코앞에서 덮쳐버리는 인생 최고로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는데 부모님 역시 그런 악몽을 자주 꿨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 알게 된 얘기인데 부모님이 쓰시던 방은 이사 오기 전 그 방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방이었다는 겁니다. K씨는 2년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내다 또다시 귀신을 느끼는 경험을 몇 번 더 하게 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중에 갑자기 화장실 문이 쾅 닫히거나 자기 방 문이 스르륵 닫히고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며 다른 존재가 느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귀신이 내 집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 집에서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침대에 귀신이 있다는 건 귀신이 그 집을 자기 것이라 느끼고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발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발을 찾아 태워버리라며 B씨를 닥달합니다. 절대로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B씨는 가발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누나와 어머니가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악몽엔 생전 처음 들어본 엘리라는 이름이 맴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K씨는 문제의 가발이 엘이라는 사람의 모발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며 스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때 다른 유저들은 B와 K의 게시물과 댓글을 지켜보며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지만 K씨는 B씨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에 빠진 상황인 줄 모른다며 진지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가발이 여성의 것이라면 L이란 사람이 그 여자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뭔가 큰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합니다. B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K씨에게 연락처를 요청하지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섭다고 다른 곳에서 잘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 가발을 찾아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가발은 B씨의 누나가 이틀 전에 샀고 전날만 해도 누나 방 화장대에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고 누나가 발목까지 삐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겨 가족 모두가 공포에 질렸다며 계속해서 자신의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잠시 후 B씨는 가발을 못 찾았지만 식탁 의자 밑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길이로 봤을 때 머리카락은 가발에서 나온 것 같고 한 곳에 있던 게 아니라 듬성듬성 떨어져 있었다고 그 의미를 묻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집을 피신해 이모댁에 와 있고 다음날 오전 목사님을 모셔와 집을 보시게 할 거라고 합니다. K씨는 머리카락은 보이는 대로 태우고 어서 가발을 찾아야 하고 한이 맺혀 있는 가발이 지금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며 목사님보다는 스님을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가발이 저절로 움직이다니 귀신 들린 물건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그런데 B씨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목사님을 모셔와 기도하면 괜찮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B씨와 그의 아버지는 가발을 찾기 위해 집으로 갑니다. 드디어 그것을 찾을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만진 적도 없던 가발을 B씨 방 침대 근처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발은 탄 것처럼 보였고 다소 짧아져 있었습니다. B씨는 귀신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공포에 질렸고 경찰인 B씨의 아버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무척 놀랐습니다. B씨는 그 가발 형태가 하도 신기해 사진을 찍어서 다른 곳에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K씨는 화를 내며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 얼른 삭제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지러움과 두통에 고통받고 있다 호소했고 더는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B씨는 두 번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순전히 공포만으로 눈물을 주르륵 흐르는 경험을 했다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며 글게시를 마쳐버립니다. 이 일은 지난 2011년 있었던 일이고 아직 주작이다 아니다 말 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섭고 소름 돋는 부분도 있었고 싱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전 어른들이 해주시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네요. 남이 쓰던 물건은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